몸은 으슬으슬 춥고 코는 훌쩍훌쩍. 이제 정말 가을, 아니 곧 겨울인가요? 아직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첫눈이 내린다고요? 올해 계획만 해두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산더미인데 마음만 조급하고 왜 제 몸은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언니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언니들도 찬바람 부는 창문은 꼭 닫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안락함을 즐기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푹신한 이불 덮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레주파가 잠깐 함께 해도 될까요?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언니들의 이불 속 안락함을 책임질 10월 5주차 특별 방송 시작해볼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2025년 9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주파에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언니들이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어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0월 5주차 첫 번째 띵동은 후원주점 차곡차복의 운영 소식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년 2026년의 서울 퀴어문화축제 기반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차곡차복이 열릴 예정이랍니다.
오는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신촌 친구친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후원주점이 열릴 예정인데요.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공연과 고사까지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퀴어문화축제 웹사이트 혹은 SNS에 게시된 티켓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일시 후원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차곡차곡 모여 자긍심 가득한 우리들의 축제가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퀴어문화축제 후원주점 차곡차곡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띵동은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최초로 성별이 같은 동성 사이에서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행되는 본 실태조사는 5년 만에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달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동성 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며 국내의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있으며 현실을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의 큰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하여 계획을 세우는 만큼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10월 5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이 아니죠? 매달 5번째 수요일이 있는 달에만 찾아오는 DJ 하나와 함께하는 10월 5주차 특별 방송입니다. 언니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양장점. 가을 하늘은 저렇게 높고 푸르고 청량한데 우리 이런 날이야말로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천고마비의 계절, 언니들의 독서를 레즈파가 책임질게요. 함께 읽어요. 퀴어문학. 네, 언니들. 10월 5주차의 특별 코너에서는 언니들과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언니들, 평소에 독서 잘 안 하시죠? 아니, 못 하시죠? 아, 그럼요. 이게 얼마나 바쁜 현대사회입니까? 가을이 가기 전에 언니들께 퀴어 문학을 한 편 소개해드릴 수 있는 다시 듣기 코너로 준비를 해봤어요. 본 코너는 2023년 2주차 방송에서 진행된 월간 퀴어 코너로 레주파의 팟빵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듣기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언니들 책으로도 한번 접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언니들께 이번 달의 퀴어 문학 한 편 소개해볼게요.
10월의 월간 퀴어 24자 진심 7갈래 인연 중 차를 마시며 최예은 지음 18도의 얼그레이 편엠 하나 읽음 오늘도 쓰라린 밤이 찾아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쯤 마지막 손님이 떠나가고 나 혼자서는 버거운 일들을 도와주는 직원마저 안녕히 계세요 하는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목례와 함께 자리를 떠나고 나면 누르스름한 조명이 비추는 이 카페에는 온전히 나밖에 남지 않는다. 20평 남짓의 자그마하고 단출한 이 건물을 우주선 삼아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우주를 유람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정돈되지 않은 밭의 호박 넝쿨처럼 온갖 생각이 뻗어나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보일러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의 황소바람처럼 느닷없이 찾아왔다가 어느새 내 옆에 공기처럼 휘감겨진 그 번뇌의 시작은 어쩌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인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각양각색의 찻잎을 담은 틴 케이스들이 모여있는 찬장을 잠시 바라본다. 근처 마트에서 사온 저렴한 차부터 큰맘 먹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차까지 수십 개의 틴 케이스를 보면 처음 이곳에 찾아왔을 때 홍차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라는 경외 섞인 말과 함께 나를 크게 뜬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던 네가 생각난다. 그래, 그동안 들었던 적금과 퇴직금을 힘들게 끌어모아 이 카페를 세우게 된 것은 그때의 내 말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홍차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였던 것이었다. 아직 이곳에 새 건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의 나는 그 말을 꺼내며 내가 지었던 표정에서 우러나왔던 산뜻한 순수함을 더 오랫동안 눈에 담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와 내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만남의 범위가 이 카페 밖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갈수록 그 관계는 갓 우려낸 향긋한 홍차와는 거리가 멀어져만 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너는 서로에게 늙은 찻잎을 우려낸 조악한 차만큼 떫은 모습만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쌓여가며 둘만의 다가해가 해체되었겠지. 가벼운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나는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고르는 책벌레인 양 이리저리 굴리던 시선을 초록색 틴 케이스에서 멈춘다. 깨근 발을 딛고 손을 뻗어야 겨우 잡히는 틴 케이스를 힘겹게 꺼내고 난 다음 내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고 철제 뚜껑을 열어보니 켜켜이 쌓인 보라색 티백에 은은하게 배인 향기가 싱그럽다. 트와이닝스에서 출시된 다르질링. 홍차의 샴페인이라는 이명이 괜한 말이 아닐 정도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가졌으니 마음의 하늘을 짙게 낀 안개를 거치게 하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종이 재질의 티백을 조심스럽게 열고 얇게 팔랑거리는 티백을 찻주전자에 담은 후 조금 전에 끓여놓은 물을 붓는다. 희뿌연 수증기를 뿜는 액체와 함께 천천히 가라앉는 티백이 마치 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내 마음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날만큼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찻주전자의 뚜껑을 닫았을 때
도자기와 도자기가 살짝 부딪혀 나는 쨍 하는 소리가 귓가에 기분 좋게 울린다. 나는 왼손을 뻗어 그 앞에 놓여있는 서너 개의 모래시계 중 초록색 모래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단지 색깔을 틴케이스와 똑같이 맞추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었다는 것은 거꾸로 돌린 시계에서 모래가 쪼르르 나오기 시작한 뒤에야 떠올랐다는 것을 나는 여실히 깨닫는다. 그리고 그만큼 나는 너에 대해 무뎌지고 있다. 어쩌면 너를 잊어간다 라고 시원스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그만큼 너를 보냈을 때 아팠고 그렇게 되고 난 후 얼마 동안에는 내가 이 가게에 다시 한 번만이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랬었다. 나를 다시 만난 네가 멋없는 사과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처음 만난 그 순간과 똑같은 홍차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하는 말을 꺼내든 나는 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손님 없는 한낮과 혼자만의 한밤을 보냈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웠던가. 네가 떠난 지금도 세상은 네가 내 곁에 있던 때의 그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네가 떠난 후로도 내게 남겨진 이 가게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변함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를 만나기 전의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행여 깊은 바닥에 가라앉은 쭉정이 같은 감정이 미심쩍다면 뜨뜻한 한 잔의 차와 함께 지워버리면 될 것을. 모래시계의 마지막 남은 모래 몇 알이 반대편에 쌓여진 거대한 초록색 더미 속에 스며들어가고 녹음이 우거진 작은 언덕이 담겨진 시계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나는 아무 잡념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려 애쓴다. 차주전자 안의 티백을 건져 옆에 놓여진 쟁반 같은 티백 홀더에 내려놓고 차를 자그마한 찻잔에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마 3분 남짓한 시간을 기다린 뒤 그의 곱절도 넘는 때에도 한 잔 한 잔 천천히 비워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단 둘이 처음으로 차를 마셨을 때 슬쩍슬쩍 뚜껑을 열어보려다가 눈치가 보였는지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던 너를 보며 그때의 나는 네가 단지 성미가 조금은 급한 편이라 생각했다. 차가 우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는 않아요? 저라면 컵라면을 먹었을 텐데.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네가 차를 마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생각했다. 물론 그때의 너는 너대로 당황했는지 바로 미안하다 라며 이야기는 무시하라 며 얼버무리긴 했지만서도 그 다음 사나흘 동안 그 말이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렸던 때가 있었다. 그 뒤로 너는 수도 없이 나와 함께 차를 마셨고 잔이 비워져 갈 때 이따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는 했었지. 예컨대 네 앞에 있던 나에게 사실은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라던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이라던가 그런 달콤한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닿은 차의 맛이 달아졌다는 것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너는 매일같이 홍차를 우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나를 정말로 이해했을까? 어쩌면 나와 헤어졌을 때의 네 진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를 우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냐고 물어보았던 그때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너에게 답해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게 내 마음의 한켠에 꿉꿉하게 남는다. 찻잔 속에 담긴 차의 수색이 카페의 조명과 어우러져 해질녘 호수빛깔을 띠고 아름답게 반짝거린다. 이렇게 우러나온 차에 우유를 섞어 밀크티를 만들거나 스콘 또는 비스킷 같은 간식을 곁들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스트레이트 티로 마시는 것이 마음에 끌린다. 영 내키지 않거나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안주 없이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다만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그 매개체가 홍차로 변했을 뿐이겠지만 조금 더 느릴지언정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너를 지우려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별과 마지막 그리고 끝을 말했을 때 너무나도 맑고 청명했던 날씨처럼 역설적이게도 번뇌가 끝도 없이 오가는 상황에서 차의 맛은 옅고 깔끔하다. 다르질링 홍차라고 하기에는 그 향과 풍미가 약해 평소에 손님들에게 내놓지는 않건만 울컥한 감정에 휩싸여 지친 마음을 달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서로의 뒷모습을 드러낸 채 차갑게 돌아서야 했던 우리의 마지막이 차의 첫 모금을 막 넘기던 차에 영화 속 플래시백처럼 떠올려진다. 우리는 알고 보니 서로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러니 날 떠나지 마. 아니,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어. 더 이상 우리는, 아니, 너와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서로의 감정을 거칠게 핥히는 육두문자는 없을지언정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 비수가 되어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가차없이 난도질했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끝없이 맴돈다. 그 환청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 나는 끝없이 차를 찻잔에 붓고 천천히 마시며 털어넘기는 일을 반복한다. 너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고 그런 너를 지켜보며 나는 외로웠다.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하는 너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의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 한켠에 너를 만나기 전보다도 더 헛헛한 공허가 남겨진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끝도 없이 처음부터 혼자였을 때보다도 더 쓸쓸해질 것 같아 너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먼저 식어버린 말을 내뱉은 것은 나였지만 작은 찻잔 같은 내 무의식에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렇게 너는 떠났고 심각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마을처럼 한동안 감정은 질서를 잃었다. 혼돈이 감도는 무의식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청소를 하지 않은 방 안의 먼지처럼 떠돌아다닌다. 과연 내가 너에게 맞는 사람이었고 네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걸까? 너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는 면돈 아래
더 깊숙하게 베이지 않았을까? 내가 결국 흘러가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았다 한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 결국에는 나 혼자만이 행복했을까? 너는 원래 그토록 무심한 사람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상대가 나라서 무심했던 것일까?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것은 사랑에서 내가 아직 너에 대해 남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수많은 시간이 아까워 차마 너를 보내지 못하는 내 미련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 네가 이기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너의 행동을 무심하다고 판단한 내 행동이 마음속 새장에 너를 가둔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일까? 돌아서기 직전에 너의 마지막을 눈에 담기 전에 내가 했던 생각은 오해였을까? 기시감이었을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들어맞았던 슬픈 예감이었을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저 형식적인 관계로 너를 생각하는 데에 그쳤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때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처럼 너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플 일은 없었겠지. 그렇게 그토록 멸렬하지는 않길 바랬던 끝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차의 뒷맛이 씁쓸하다. 네가 만일 그 차를 마시게 된다면 그 끝맛이 내 혀의 미래 역시 쓰라리게 하기를. 바닥에 작고 동그란 호박색 원만을 남긴 채 찻잔 속에 담겨있던 차는 어느새 깨끗이 비워지고 없다. 차를 더 마시려 찻주전자를 기울여 보지만 갈색과 노란색이 적절히 섞인 물방울 몇 가닥만이 떨어질 뿐이다. 비가 막 그쳤을 때 한옥집 처마 밑에 앉아있는 것처럼 분명 차를 마시면서 너에 대해 쭉정이처럼 남은 미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건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주전자 안에서 눅눅해져 있을 찻잎처럼 축축하고 무거운 감정이 맴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속으로라도 무어라 말할 여력조차 없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주전자와 찻잔을 가지고 싱크대로 간다. 수도꼭지를 틀고 샤워를 하는 듯 쏴 하는 물소리가 내 귓가를 감돌 때쯤 나는 오늘을 일용할 차를 담아준 닭이를 깨끗이 닦는다. 지금이 낮이고 누군가 손님으로 이곳에 머물며 이 찻잔에 입을 댈 것을 생각하며 최대한 열심히 씻고 또 헹군다. 찻잔 바닥에 있던 호박색 원도 사라졌고 찻주전자 안의 찻잎도 깨끗이 씻었건만 내 안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도통 사라지지 않는다. 내 오른쪽 옆에 놓여진 행주로 뽀득 하는 소리가 나도록 깨끗하게 닦은 찻주전자와 찻잔 위에 아로 새겨진 짙은 남색의 꽃송이를 들여다보니 왠지 콧날 끝쪽이 시큰거린다. 이 찻잔의 작고 소담스럽게 피어난 꽃의 빛깔보다는 살짝 옅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너를 찾아갔을 때 네가 환히 웃으며 예쁘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 말의 그릇에는 어떤 차를 담아도 향긋하게 느껴질 것만 같았고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 혀끝과 귓가에 맴도는 그 단맛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찬란한 순간은 신기루처럼 멀리서 풍겨오는 녹찻잎의 향기처럼 그렇게 시들고 저물어버렸다. 네가 나에게 소위 예쁜 말은커녕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는 날이 늘어만 갔고 나는 그 푸른색 드레스를 더 이상 입지 않는다. 수돗물이 틀어지는 소리와
도자기가 달그락대는 소리만을 동지 삼아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그 침묵이 나를 옥죄어오는 밤이다. 그래서 나는 손님이 모두 떠난 후 너와 단둘이 남으면 이따금 틀었던 라디오를 튼다. 싱크대 옆에 있는 황토색 우드 재질로 꽤나 멋스럽게 마감된 라디오의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진회색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니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스피커 너머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은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뜨거운 태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노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환상일 뿐이지요. 이렇듯 잠시 머물렀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노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감탄하고 이때의 하늘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요. 어쩌면 사랑도 그렇게 덧없지만 아름답고 잠시뿐이지만 그때만큼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황혼로망은 화사하게 노을이 진 하늘과 같은 사랑을 예쁘게 나누고 있는 한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구름과 바람 한 점 없는 날 멈춰있는 듯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여성 DJ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읊조리는 말이 내 귀에 굽이굽이 흘러들어간다. 너 역시 붉게 노랗게 간혹은 신비스러운 분홍색이나 보라색이 들어간 빛마저 내뿜는 것 같았던 해질녘 하늘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 전까지 우리 두 사람을 비추던 태양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었다. 그때의 네 웃음은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맑은 날의 따사로운 햇빛에 비할 바 없었다는 것이 지금의 나를 못내 쓸쓸하게 한다. 그렇듯 너는 한낮의 해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의 인연이 흘렀던 시간이라는 것을 떠올리자면 석양이 저물어갈 무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였을 적의 나는 우리의 사랑이 노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달무리가 어스름하게 진 한 밤이나 풀잎마다 투명한 이슬이 촉촉히 맺힌 이른 아침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비록 해넘이를 그린 하늘을 보며 내 마음속에 깊게 일렁일 황홀경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곤조곤한 어쿠스틱 기타의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라디오 속의 말 한마디만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 한참 동안 맴돌았다. 사랑도 그렇게 덧없지만 아름답고 잠시뿐이지만 그때만큼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들은 것이 1년 전, 아니 불과 2-3달 전이라 하더라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 이 수식어를 듣자마자 내 무의식은 너와 걸었던 낙산공원 성곽길을 그려낸다. 높다란 언덕 아래 수놓는 휘황찬란한 불빛과 그 위를 뒤덮는 광활한 검은 초원에 작은 안개꽃처럼 피어있던 별들. 먹이를 찾는 여정 중에 지쳐 날아온 한 쌍의 새처럼 차갑고 딱딱한 성벽 위에 주저앉은 우리가 도란도란 나누었을 이야기 자체는 떠올려지지 않지만 하늘의 조물주와 땅 위의 사람들이 빚어낸 수많은 별에 둘러싸여 있던 그날 밤이야말로 내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아름다움이었다. 그래, 잠시뿐인 덧없음이라.
성곽길에서 그렇게 긴 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눈을 붙이고 나면 언제 소담스러운 빛이 꽃이 피어났냐는 듯 태양광의 물결에 잠식되었던 풍경을 생각하니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었다. 오래도록 너와 함께일 수 있었을 것 같았던 밤은 사라지고 그 비일상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바쁜 낮이 또다시 찾아오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렇지 않은 척 결국에는 스쳐 지나갈 사람을 여럿 만나며 너를 만나기 전과 다름없이 백야 같은 세상에 한낮을 살아가며 나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마음의 밤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덤덤한 척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일에만 집중하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밤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차 한 잔과 그 따스한 담소로 가득 찼던 밤.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었던 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던 너를 그릴 수 있었던 밤.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의 매 저녁, 제게 큰 위안이 되어준 황혼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오늘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의 생일이라 이렇게 남겨두고 싶어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사람은 작년에 교사가 되자마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평소에는 자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만날 때마다 더욱 애틋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평소에 소심하고 무뚝뚝해서 다정한 말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못 해준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서나마 진심 어린 제 감정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전히 라디오에서는 어떤 이의 사연이 허공에 울려 퍼진다. 이 사연을 특유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읽어내는 DJ는 어쩌면 난 모르는 이의 담담하면서도 솔직한 사연에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귀를 촉촉히 적시는 사연을 읽으며 슬며시 웃을 DJ의 표정을 생각하며 그리고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작성자의 애인을 떠올리며 나는 싱크대 옆쪽의 찬장에 늘어져 있는 티웨어를 꼼꼼히 살펴본다. 순간 내 눈에 누군가가 선물로 준 로열 알버트의 올드 컨트리 로즈 티세트가 눈에 들어온다. 울긋불긋한 난색으로 수놓인 장미 무늬와 정말로 바람에 휘날릴 수 있을 듯 싱싱한 초록빛 잎사귀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바탕의 끝자락에 공주의 화려한 드레스처럼 아로새겨진 금장 테두리는 그 자체로도 나지막한 외마디 감탄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곧 살아 움직이며 은은한 향을 풍길 것만 같은 찻잔 속 장미와도 같은 마음이 담긴 어여쁜 사연만큼 이 잔에 담길 차의 안주로 어울릴 만한 것이 없을 것이었다. 이토록 확연하게 닭이를 고른 것도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랑하는 애인의 생일을 한 줄의 라디오 사연으로 축하해줄 나이. 그 27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친다. 글쎄, 나 역시 사연의 작성자처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겠지만 그맘때의 내가 생각했을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절의 내가 너를 만났더라면 그 일상에서 유일하게 반짝이고 찬란한 것이 너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삶이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너를 만나는 동안에는 너를 몰랐던 나를 돌아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런가 네가 떠나고 남은 지금 쉽게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너의 부재가 내 무의식에 점차 번져간다. 네가 없는 나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더 이상은 네 생일에 라디오 사연은커녕 한 줄의 편지, 한 건의 문자조차 남길 수 없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그런 내게 너는 누구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쉽게 떠올려지는 것을 자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황갈색 캐러멜을 입힌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처럼 내 혀끝이 서서히 살짝 아려온다. 머물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의 달콤함이 물러가고 나니 무의식에도 진한 흔적을 남겼던 것일까. 행여 깨질라 조심스럽게 찻주전자와 찻잔을 식탁으로 옮기고 나서 나는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인 뒤 다시 한번 일렬로 늘어진 틴 케이스를 바라본다. 노란색, 갈색, 그리고 보라색 케이스들을 시가지를 지나는 버스처럼 빠르게 지나치던 내 시선이 민트색이라는 가벼운 별명 같은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밝은 청록색 통 앞에서 멈춘다. 마치 처음으로 네 손을 잡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나는 머뭇거리며 그 통을 손에 집어든다. 포트넘 앤 메이슨사에서 출시된 웨딩 부케 블렌드. 이 차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머릿속은 너의 환한 얼굴을 흐릿한 잔상처럼 그려내고 있었다. 내가 처음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에 찬 이야기를 들어주던 너는 내 생일을 맞아 단둘이 영국에 가서 피카딜리에 있는 본점에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즐기려 했을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때의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그때의 너는 웃는 게 꽃처럼 예쁘다고 말했다. 당신의 미소를 보면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 날에 화사한 꽃다발을 자신에게 한아름 안겨주는 것 같다고. 그때의 나, 그때의 너, 그때의 다정한 대화들이 은은한 꽃내음을 풍기며 인퓨저 안에 담겨진다. 이마를 뒤덮고 바람에 흩날리던 네 검은 머리칼이 텅 빈 주전자 안에 들어가고 우리라고 당차게 서로를 불렀던 두 사람이 지었던 화사한 미소가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주전자 안으로 쏟아진다. 너와 내가 손을 맞잡은 그 순간 네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던 나날 집으로 바래다 줄 때 나누었던 포옹이며 가벼운 입맞춤이 한 권의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들처럼 녹색 모래 아래 담겨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 속으로 흩날린다. 한강변을 걸으며 익선동과 인사동, 해화역과 신촌을 지나며 그리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두 쌍의 발. 너의 투박한 회색 운동화와 내 멋없게 검은 플랫슈즈가 그려낸 길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미무늬 찻잔 안에 아로 새겨진다. 인중에 닿는 뜨거움에서 너와 나누었던 단 한 번의 키스를 떠올리며 나는 또다시 막 우려낸 차의 첫 모금을 넘긴다. 싱그러운 꽃향기의 뒤편에 화한 열기가 만들어낸 이 조그맣고 몰캉한 불덩이를 목으로 넘길 때까지 내 머릿속은 해묵은 상상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했던 상상. 차마 내게 끝까지 꺼내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날이 되면 너에게만은 기꺼이 나누려 했던 그 상상.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몇몇 친구들과 같은 차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너를 바라보는 상상은 라디오 속 DJ가 내게 이 단어를 읊조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영준아. 이 한마디, 학교에서 막 졸업한 자녀를 호기롭게 부르는 어머니 같은 DJ의 목소리로나마 살갑게 들리는 영에서 준, 그리고 아이를 어르듯 곰살궂은 추임새처럼 들리는 아까지. 이 단순한 세 글자의 울림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무의식에 들어닥친 건 DJ가 속삭이던 그 이름이 네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너와 내가 우리였던 시절, 나 역시 내 나름대로 반갑고 다정하게 불렀던, 그리고 그렇게 들리기 바랬던 너의 이름과 놀랍도록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라디오의 달짝지근한 사연 속 영주는 네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너는 교사가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서울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오늘 생일을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서툰 말주변으로나 내가 너에게, 내게 영원토록 유일할 것이라 생각했던 영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꽃내음으로 물들여진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며 나는 강가에 돌을 던지듯 라디오 속 여자의 미사여구를 속으로 되뇌인다. 그러나 주인을 잃은 말은 누구도 받지 않는 꽃다발처럼 그저 내 가슴 속에만, 뜨거운 액체로 가득 찬 목덜미 속에서만 맴돌 뿐이다. 영준아, 넌 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멋지고 찬란하다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고, 내가 환히 웃고 숨을 쉬며 마음껏 울 수 있는 이유고, 내게 언제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픈 사람이야. 영준아, 너는 내게 그렇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나 봐. 그동안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조금 더 살갑지 못해서, 조금 더 내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늘 미안해. 영준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해가며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게 사랑하자.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영준아, 영준아, 영준아. 사랑해. 아니, 사랑했어. 너를 사랑하는 혜선이가. 이 짤막한 문장까지 내 귀에 닿은 순간 내 무의식에 지금까지 아로새겨졌던 모든 그림이 사라지고 새하얀 백지만 남은 것 같았다. 영준이라는 탈을 쓴 내게 과묵하게 보내던 메아리 같은 편지도 시들고 말라붙은 꽃잎이 되어 사방팔방 흩어지고 말았다. 방금 전까지 은은하고 화사한 꽃향기가 가득했던 차를 마시는 것도 뜨거운 맹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이 변해가고 있다.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닭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라디오가 너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이름마저 가볍고 뭉근한 목소리로 속삭였기 때문이다. 혜선이라는 이 세 글자를 DJ는 애정이 잔뜩 어린 투로 내뱉는다. 그리고 덤덤하고 더덥게 끝맺어지는 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친절하고 다정한 음절이 내 무의식 속에
주삿바늘처럼 아프게 파고든다. 혜선의 사연에 대한 DJ의 첨언도, 심지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흔해 빠진 마무리 멘트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나를 움직이는 모든 감각이 이 순간에는 모두 제 기능을 멈춰버린 것만 같다.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라디오 속의 혜선에게 빼앗긴 것처럼. 내가 느꼈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아니, 나일 수가 없는 혜선은 신청곡으로 치즈의 무드 인디고를 언급했다. 잠시 빼앗겼던 감각은 라디오에서 경쾌하고 부드러운 피아노와 퉁, 탁 하는 베이스가 울릴 무렵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서야 입안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꽃내음과 풀내음은 내게로 하여금 어느 꽃집에서도 따라할 수 없을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득 품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입안에 스며든 꽃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네가 없다. 산뜻하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와 이에 못지않은 미성을 지닌 남자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이 공간 안에 울려 퍼진다. 무드 인디고라. 그래, 너희 집 거실에서 어느 날 같이 보았던 별난 유럽 영화도 이런 제목, 아니 최소한 이것과 비스무리한 제목을 달고 있었다. 상쾌하고 발랄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은 멜로디며 가사는 아마도 발명과 콜렌과 파티에서 만난 여자 클로에가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가던 초중반부에서 영감을 얻었으리라. 남자친구의 생일에 달콤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게 한 혜선도 크레인에 매달린 구름을 타고 비일상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를 보며 나를 뭉근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너도 그런 내 볼에 아마도 가볍게 입맞춤했거나 마냥 배시시 웃으며 화면에 집중했을 나마저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영화가 둘 중 한 명의 파멸로 가슴 저리게 끝난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그저 영원토록 파스텔빛 색감으로 둘러싸인 과자와 솜사탕으로 만들어진 듯 몽글몽글하고 향긋한 길이 우리 앞에 깔려있을 줄 알았겠지. 그래, 나도 안다. 너와 나는 이제 아무리 용을 써도 다시 우리로 돌아갈 수 없으며 어떤 방법을 써도 라디오 사연 속 영준과 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를 등진 채 떠난 대가로 우리의 세상은 그 빛과 색감을 잃고 칙칙한 무채색으로 가득 찬 채 예전의 그 빛나던 채도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아름다운 가락이 내 고막을 가득 채울수록 내 콧날은 시큰거리고 눈가는 점점 촉촉해진다. 아무런 말도, 심지어 내게 마저 보내고 싶었던 과묵한 사랑의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눈물이 떨어져 찻잔속까지 닿아도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이 내 눈물인지 아니면 향긋한 민트 향이 나는 플로럴 티인지조차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음악은 여전히 잔잔한 강물처럼 요요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너와 본 이후로 혼자서는 보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한 그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내 가슴 깊숙이 자란 수련도 너와의 추억을 양분 삼아 내 기억을 이토록 잠식하겠지. 그리고 더 흡입할 양분이 없어 가슴 속 수련이 시들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오늘 밤에는 차 한 잔마저 내게는 너무 쓰라리다. 너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언니들 따뜻한 이불 속에서 10월 5주차의 특별 방송 재밌게 즐겨주셨을까요? 날이 추워지면 감기가 들기 쉽죠. 언니들 외출 시에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찬바람 부는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추운 겨울을 나시기를 저 하나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